저는 6월 말에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38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서 1년 동안 짧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제가 남중남고 공대를 나오는 동안 여자와 어떠한 인연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항상 이성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20대 후반에는 소개팅도 몇 번 했었고 그중에 2번 정도는 짧게 사귀었던 적도 있는데 저랑 잘 맞지 않아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군요. 30대가 넘어서는 지금까지 죽어라 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은 판교의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연봉을 정확하게 밝히긴 그렇지만 이쪽 업계에서 경력도 10년이 넘었고 연말정산 기준으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다 그렇듯이 저도 자동차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주말이 되면 취미생활하고 종종 혼자 캠핑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위에 슬슬 결혼 안 한 친구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금요일 저녁에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뒤져봐도 마땅히 부를 수 있는 녀석들이 이젠 별로 없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혼자 지내는 건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30대 후반에 들어서니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평소 입는 옷차림도 싹 다 바꿨어요. 그러다가 작년 4월부터 같은 헬스장 다니는 7살 연하와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6월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아닌 아내였어요. 작년 연말에 문득 이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제 나이도 적지 않으니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만나자. 나도 지금 결혼해서 바로 아이 가지더라도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면 거의 40이야. 그럼 오빠는 몇 살이겠어? 그 말을 들으니 진짜 한가롭게 연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처가부모님은 지방에서 살고 계셨고 제 아내만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올라와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작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봉은 3천 정도를 벌었고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월세로 지내는 중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재작년에 저희 부모님의 권유로 판교 25평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구입할 당시에 금매로 8억 후반대에 사게 되었고 지금은 11억 정도의 가격으로 마지막 거래가 되어 있네요. 6월에 결혼하면서 전세 살던 분을 내보냈고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파트의 대출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친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7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고 결혼 전에 모아놓은 적금이 1,500 정도 있었어요. 그 돈으로 혼수를 했고 모자라는 건 처갓집에서 어느 정도 보태주셨다 하더라고요. 집이 25평인데다 국내 브랜드 가성비 제품들로 대부분 혼수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들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 나이에 장가가는 것 자체로 기뻐하셨고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과한 혼수 목록이나 이상한 허례허시 비용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저희 작은아버지와 고모께서 신혼여행 비용 보태라며 축의금을 300씩이나 해주셨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아내가 가고 싶었던 유럽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6월 마지막 주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고 2주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결혼식 올리고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네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는 몰라도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마음속에 앙금이 남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갓집 장인장모님은 KTX를 타고 내려가도 한참 가야 하는 지방에 살고 계셨고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찾아뵈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상견례도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처가댁 쪽으로 내려가서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그 이후로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한 번 뵈었고 결혼식 날 한 번 뵈었어요. 너무 거리도 멀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고 시간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유럽으로 보름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저희 부모님 드릴 선물이랑 처가 부모님 드릴 선물을 전부 따로 사왔어요. 저희 부모님들이야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니까 신혼여행 돌아온 다음날 찾아뵙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가라고 비용을 지원해 주신 작은아버지와 고모에게도 선물을 사와 택배로 보내드렸고 문제는 처갓집이었어요.
한번 내려가기에 주말 이틀을 모두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그런지 우리 두 사람 모두 약속도 많고 시간 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들이도 하면서 신혼집 구경도 시켜드릴 겸 장인 장모님께서 판교로 올라오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할 줄 모르니 직접 뭔가 만들어 대접해드릴 순 없었지만 집 근처에 좋은 한우집도 미리 예약해놓고 장인어른 좋아하실 만한 좋은 술도 사놓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어 두 분이 올라오셨고 미리 예약해둔 근사한 저녁도 대접하고 저희 집에서 장인어른과 술도 한잔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까지만 같이 먹고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을 따로 30만 원씩 드리고 나왔어요. 같이 점심까지 먹고 내려가시는 길 배웅까지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몇 달 전에 약속이 된 일이라서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아내도 그런 상황은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장인어른도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 있다며 흔쾌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데 눈치 못 챌 수가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인데? 나 없을 때 안 좋은 소리라도 들었어? 아내는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아내를 붙들어 놓고 부부끼리 숨기는 게 어디 있냐고 말을 해야 나도 무슨 일인지 알고 해결해 줄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줄은 몰랐대.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을 안 보냈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 준비를 할 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 갑자기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오빠랑 내 나이도 있고 우리 결혼하면 빨리 아이부터 갖고 싶어. 어차피 애 낳으면 최소한 10살 전까지는 집에서 아이랑 있을 생각이니까 그냥 지금 회사 그만둘래.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가 버는 돈이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건 별 상관이 없었어요. 차라리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 키워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내가 올해 연말까지 회사를 다니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크게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내가 자네를 믿고 귀한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힘들게 일 시키고 돈 벌어오라 할 수가 있나? 내 앞에서 내 딸을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말을 지켜야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저희 부모님의 말을 듣고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었죠. 다음 날 바로 아내를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고 5월 초에 아내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결혼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 부모님이 아내를 백화점으로 불러서 가방 하나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코트도 하나 사줬어요. 별다른 뜻 없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저는 그런 물건의 가격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어보니 가방은 700만 원 정도 코트는 250만 원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단이나 그런 허례허식은 양가 합의하에 생략하기로 했었는데 장모님께서 제 부모님이 가방과 코트를 사준 사실을 뒤늦게 아시고는 사위 예물시계라도 사주라며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부담 없이 받으라고 하셔서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주말에 아내를 만나 백화점에 시계를 보러 갔습니다. 시계는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고 평소에도 번갈아서 잘 차고 다니는 시계가 2개 있어요.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시계를 고르고 있는데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물시계를 맞추기에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쓸만한 스위스 브랜드의 오토매틱 시계를 맞추려면 기본 5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죠. 그래도 장모님이 큰맘 먹고 내어주신 예산에서 고르고 있었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들어하는 시계가 3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0만 원 이하로는 도저히 갖고 싶은 것이 없었고 제가 아내에게 50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고 갖고 싶은 시계를 사겠다고 말했어요.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느니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장모님이 주신 돈 300에 제 카드로 나머지 50만 원 정도를 결제하고 마음에 쏙 드는 시계를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돈을 줬으면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돈 적게 줬다고 시위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디자인이나 기능에서 제 마음에 쏙 드는 시계를 사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화가 풀리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예물시계를 돈 보태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다시 백화점에 가서 샀던 시계를 환불하고 장모님이 주신 300만 원 안에서 다른 시계를 골라서 재구매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내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대방이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아내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장모님이 시집 보낸 걸 후회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연봉도 훨씬 높고 아내가 일하기 싫다고 해서 회사도 그만두게 해줬잖아요. 신혼집도 대출 하나 없이 장만했는데 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러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저희가 사는 집이 너무 좁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연식이 조금 오래되어 낡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봤자 아직 이 아파트가 10년도 안 됐는데 뭐가 그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은 40평대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겨우 이런 집에 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신가 봐.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두 번째로 머리가 띵하고 속이 답답해졌어요. 저희 처가댁이 40평대 아파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지금 당장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서 실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6억도 하지 않아요. 5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25평 아파트 반값도 안 됩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대출금도 다 못 갚아서 매달 80만 원 정도씩 은행이자 내고 있으시거든요. 당신들이 지방에 40평대 아파트 산다고 해서 저희 집이 너무 좁고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자기도 이렇게 집이 좁은 줄은 몰랐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혼수 조금만 해올 걸 그랬다고 말하더군요. 아내가 해온 혼수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등 전부 다 합치더라도 3천만 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소파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800만 원짜리로 맞춰주셨어요. 아내가 해온 물건들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침대인데 매트리스랑 프레임 가격 다 합쳐도 500이 채 안 됩니다. 자기가 해봤자 뭘 그렇게 많이 해왔다고 제 앞에서 눈물까지 찔끔찔끔 흘리고 있는지 진짜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그래도 화부터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내에게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댁 아파트랑 우리 집이랑 어떻게 같아? 지역이 다르잖아. 여기에서 40평 정도 아파트를 구하려면 최소 15억이야. 그럼 이 집 팔고 이사 간다고 쳐도 대출도 새로 내야 하고 우리가 아직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 없잖아. 이쯤 되면 3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아내는 대답 없이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기분이 다 풀리고 나면 그때 다시 아내와 대화를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었고 그저 답답하고 아내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픈 정도였는데 다음날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또 저를 혼내셨습니다. 자네 내 딸 호강시켜주기로 한 거 아니었나? 집에 어디 사람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런 닭장 같은 집에서 살 생각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절대 허락 안 해줬을 텐데. 완전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 그전까지는 잘 참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네, 알겠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저희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장모님 말씀대로 전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디 어른 앞에서 협박을 하냐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 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대체 성질이 왜 그리 급해? 일단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아냐? 장모님이 말하는 그 방법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들어보니 제 부모님에게 돈을 조금 더 보태달라고 해서 적어도 30평대 집으로 이사를 가라네요. 애 키우고 살 거면 그 정도 집은 되어야 한다면서 늦기 전에 지금 이사하랍니다. 최소 3억 정도는 더 필요한데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라 해도 하늘에서 그런 큰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듣다 보니 기가 막힌 소리길래 그럼 제가 1억 5천, 처갓집에서 1억 5천을 마련한다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장모님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면 내 딸이랑 공동명의 해줘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겨우 1억 5천 넣고 15억 집을 공동명의 하자는 말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이 아무리 화를 내더라도 그 부분은 타협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저를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장모한테 돈 내놓으라 했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군요.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먼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라 했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장모님이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뿐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건 그 집안 내력인지 혼자 화만 계속 내더라고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당장 장모님한테 전화 걸어서 용서를 빌라며 화를 내는데 솔직히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죠. 다짜고짜 저한테 먼저 화를 낸 건 장모님이었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도 장모님이잖아요. 이제 결혼식 올리고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마음 맞춰가며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이런 여자를 아내로 여기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혼자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그냥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으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지금 끝내자고 했죠. 아내는 펄쩍 뛰면서 가장 먼저 했던 소리가 결혼식 하느라 자기가 쓴 돈이 얼만데 그 돈 물어내라 하더군요. 헤어지자고 하는 마당에 아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본전 생각이었나 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파트를 재산분할해달라는 소리라길래 아내가 지금까지 결혼하는데 사용했던 혼수 비용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줄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아내는 제가 보는 앞에서 장모에게 전화를 했고 너무나도 서럽게 울면서 제가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며 일러 바치더라고요. 장모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내와 똑같이 재산분할 이야기를 먼저 꺼내길래 그런 건 나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혼수 비용 돌려드릴 테니 전부 끝내자고 했죠. 야, 너 내가 사준 시계 내놔? 네가 사람을 우습게 알아? 장모가 하는 말에 사놓고 결혼식 외에 단 한 번도 착용하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던 시계를 꺼내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역시나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샀더니 물건에도 정이 안 가더라고요. 조금은 치사하지만 저도 우리 엄마가 사줬던 가방이랑 코트는 집에 두고 나가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나가면 어딜 가겠냐고 울고불고 떼쓰는 아내를 억지로 쫓아냈고 다음날 남아있던 아내의 옷과 화장품을 전부 박스에 담아서 처가댁 주소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해온 혼수는 전부 현금으로 배상해주고 그냥 제가 쓰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정리할 것도 없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내와 장인장모가 연락 한 통도 없더니 아내 대신 장모가 제게 전화를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었다고 전부 없던 일로 하자더군요. 부부가 원래 싸우기도 하고 맞춰가며 사는 거지. 한 번 말다툼했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당장 두 사람 혼인신고부터 해.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아파트를 빼앗아갈 수 있는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나 봐요. 본인들 생각만큼 일이 쉽게 돌아가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서 혼인신고부터 하라더군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 와중에 아내와 화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살겠습니까? 심지어 아내는 제게 전화나 문자 한 통 보낸 적 없고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받은 적 없었거든요. 장모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혼수 구입하셨던 거 영수증 보내주시면 계좌로 돈 보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 외의 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아내와는 싱거울 정도로 빠르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포기를 안 했는지 이틀 전에 아내가 잘 지내냐고 연락하길래 답장도 안 했어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은 지낼 곳이 없어서 처가에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자업자득의 본인 처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했던 결혼이지만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절대 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